안녕하십니까. 한국어문교육연구원 원장 박재혁입니다. 우리 한국어문교육연구원에서는 특별하게 어문교열사라는 등록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열사가 도대체 뭐냐, 어문교열사가 뭐냐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나 원고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며 검열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 그래, 교정과 교열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검열하는 요 열입니다. 여기 교열사의 열과 같은 글자죠. 네, 같은 의미죠. 이렇습니다. 자, 어문교열사는요, 참 특별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문교열사는 그냥 단순히 자격증 딴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이런 다양한 이런 네 가지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교열을 하면요, forever. 이 교열사는요, forever인데요, whoever.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 아무나 안 배워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문교열사 자격증을 따시면 누구나 교열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이거는 굳이 뭐 전공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실제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다음, whatever. 어떤 문서든, 그죠? 무슨 문서든 다 교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whatever라고 했고요. 그 다음, wherever. 이 wherever라는 말은 이게 참 매력적인데요. 이건 뭐 회사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열사라는 그런 교열일입니다. 그 다음에 whenever인데요. 기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일 손 놓을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whenever입니다. 그래서 요 교열을 하시게 되면 너무 그렇게 뭐 내 체력과 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속독해가 아주 속독해 능력이 아주 굉장히 높아집니다. 속독이 아니고요. 제가 속독해라고 썼습니다. 글을 빨리 읽으면서 그 내용까지도 파악하는 능력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독해가 높아진다는 말은 이 교열 아니라도 무슨 책이든지 무슨 문서든지 보면 순식간에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획득이라는 건데요. 제가 whatever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문서, 그러니까 장르에 관계없이 모든 문서를 교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 그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 습득하는 게 있죠. 일부러 책을 읽으면서 정보 습득하려고 공부하잖아요. 이 교열을 하면 정보 획득은 저절로 되니까 참 좋죠. 예. 그 다음에 몰입도가 높아진다. 몰입도는 뭐냐면 교열이라는 이 업무 자체가 몰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완성본을 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또 저절로 몰입도가 자꾸 생깁니다. 근데 교열을 하면서 생긴 이 몰입도가 공부를 하거나 다른 책을 읽거나 뭔가 내가 준비할 때 거기에도 이 몰입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열을 배워두면 이런 네 가지의 아주 특징적인 장점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서 나온 어떤 통계인데요. 대학생이 예상하는 미래에 새롭게 생겨날 직업에서 제일 1위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로봇이 쓴 글을 교정 교열하는 직업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직업이 이렇게 생겨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로봇이 쓴 글 했죠. 그렇죠?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이제 앞으로는
기자가 쓰는 게 아니고 로봇이 이제 기사를 쓰겠죠. 쓰는데 사람보다 한 200배 빨리 쓸 수 있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쓸 수 있대요. 근데 로봇이 쓴 글을 또 로봇 보고 교회를 하라 그러면 알고리즘이 똑같아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 교회를 해야 하는 이 교열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등록 민간 자격증 의문교열사. 예. 이 의문교열사는 이렇게 이제 3급, 2급, 1급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의문교열사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격증 따두자라고 따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문교열사라는 건 사실은 이 의문교열사는 교회를 한다는 건 그러면 이게 문법, 맞춤법 정도 잘 알면 하지 않겠느냐?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상에서 있잖아요. 일상 글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틀리는 게 있죠. 그리고 답답한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많이 틀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등장하면 도움을 주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교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언어가 망가진다, 언어가 신조가 많이 생긴다, 유행어가 많이 생긴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문지기로서 이 우리말 글을 제대로 다듬어 간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그 사명감만으로 우리 이 의문교열사라는 자격증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의문교열사라는 거는 문법을 잘한다, 문법 교육은 아닙니다. 생활 언어 아시죠? 생활 언어. 우리가 통상 하는 인말 또는 글말, 여기서 사용된 우리 한국어가 무수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쓰도록 우리가 만들거나 아니면 문서 자체를 바르게 우리가 고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사명감 가지고 하시면 엄청난 보람이 있습니다. 네. 자, 자격검정 신청 자격은요, 일단 만 19세 이상이고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왜 굳이 4년제 했냐, 2년제, 3년제는 안 되나, 왜 4년제만 했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들이 취급하는 문서 중에는 아주 고급적인 정보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또는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논문을 그래도 써보신 분들, 논문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의문교열사를 해야 유리하다. 그래서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자격은 일반 언론사의 교열기자 자격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의문교열사 상급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검정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근데 이 의문교열사 상급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은 있다라고 검정을 볼 수는 없느냐? 규정상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에 자격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검정 과목이 있는데요. 상급은 24강까지 일단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 교육 과목과 검정 과목은 일치합니다. 4과목인데요. 자, 많이 헷갈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있죠.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수정해 갈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문장론인데요. 자, 문장의 형태, 종류, 형식, 성분, 구조 있죠. 4형태, 5종류, 6형식, 7성분, 8구조 이래서 4, 5, 6, 7, 8 30가지를 요소를 동원해 가지고 문장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 진단법은 있죠. 어문 규정 오류 또는 비문 또는 내용 오류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그 훈련을, 그 교육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장을 실제 교회를 할 때 어떻게 교회를 하는지를, 그 요령을, 또 그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이제 교정기호 활용법 또는 교열 노트 작성법, 그 다음에 교열 실기를 하면서 실제 교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차근차근히 배우게 되는 거죠. 예. 요 네 과목을 이제 교육이 끝나면 이 네 과목에서 출제되는 이런 객관식, 주관식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검정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필기는 그냥 오지선다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실기가 이렇게 20개 문장 단문입니다. 20개 문장을 제시하고 교열을 하라 하는 걸 6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와 실기 시험을 보는데요. 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네 과목에. 아까 말씀드렸죠. 네 과목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과목별로 4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관학이라 그러죠. 과목별로 40점 이하, 즉 39점만 돼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한 과목에 39점짜리 나오면. 네, 그렇고요. 자, 합격자 발표하고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이 확인이 된 분에 한해서 20일 이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자격교육훈련과 이 검정을 신청하거나 할 때는 한국어문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있죠? 예, 여기 klpi.kr 들어가시면 여기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일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기가 맞는 일정에 맞추어서 신청하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게 되면 수강할 수 있고요. 수강이 끝나면 검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한국어문교육연구원 원장입니다. 저는 동아일보에서 교열 기자로 15년을 보내면서 문서 교열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해양대 한국학과에서 2년간 초빙 교수로 생활을 했고요. 이런 책을 제가 하나 썼습니다. 교열 기자의 오답 노트.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교열하시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열이 뭔지도 담겨 있고 제가 교열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도 담겨 있고 그리고 교열하는 사람들께 필요한 문법을 이렇게 종류별로 묶어서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교열하시다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 블로그에 있습니다. 박지혁의 글쓰기 백신 있죠? 여기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시면은 원하시는 그런 애매한 또는 많이 헷갈리는 또 약간 어려운 또 복잡한 그런 그 맞춤법 표준어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담아뒀습니다. 여기 공부를 하시면 많이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요 교육과정 끝나고 그 다음에 검정 끝나서 합격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문교열사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데요. 예, 요건 3급이고요. 색깔별로 3급, 2급, 1급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급이 됩니다. 저는 이 어문교열사, 즉 저는 교열 일을 현재 25년 이상 해오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나라의 말글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까다롭고 또는 어렵고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차라리 어문교열사 공부를 하시면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글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것 또한 이 어문교열사 자격증 따면서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라에 언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 문화가 우리 교열사에서 통일되고
좀 더 발전되고 바람직한 문서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보고요. 그런 세상이 오는데 우리 어문교열사들이 한몫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